그녀는 매일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자폐증 소년을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두 사람의 삶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은 희망, 수용,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아직 우리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이어질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자, 시작해보자. 아침 햇살이 로지의 다이너 블라인드를 간신히 뚫고 들어오며 사라가 카운터를 닦으며 또 한 번의 조용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며 지글거리는 베이컨과 따뜻한 팬케이크의 냄새와 섞였다. 마을의 아늑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 다이너는 단골들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대화가 커피 리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곳이었다. 30대 후반의 사라는 수년간 다이너를 운영해왔다. 그녀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아침 주문을 준비하며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따뜻한 미소와 환영하는 태도로 그녀는 로지의 다이너의 심장이었다. 누구나 필요로 할 때 따뜻한 말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제공했다. 마을 단골들은 가족 같았고 팬케이크, 오믈렛, 끝없는 커피를 제공하는 편안한 일상은 그녀의 삶이 되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마을이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조용한 갈망이 스며들었다. 사라는 다이너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이 작고 예측 가능한 세상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문이 딸랑거리며 아침 첫 손님이 들어오자 사라는 친근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좋은 아침, 톰슨 씨. 오늘도 평소처럼 그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오는 지역 농부 톰슨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거친 얼굴이 다이너의 따뜻함 속에서 부드러워졌다. 그래, 사라. 오늘은 베이컨 좀 더 넣어줘. 그가 웃으며 카운터의 단골 자리에 앉았다. 잊을 리 없죠.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무게가 맴돌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훔쳐보았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다이너에서 함께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이 로지의 다이너에 품었던 꿈을 자신이 이루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자신의 꿈이 아닌 다른 이의 꿈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했다. 다이너의 아침 리듬은 늘 그랬듯 이어졌다. 커피잔의 달그락 소리, 베이컨의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라는 자신의 삶에 서서히 스며든 공허함을 느꼈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섬기는 끝없는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험일까? 다른 종류의 목적일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일까? 무엇이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서빙하는 매 접시, 매 미소는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야 할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루의 동작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위로가 되는 음식을 서빙하며 마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언젠가 그 공허함을 채울 다음 단계를 찾아낼 나를 바라며. 조용한 아침, 다이너에는 은식기의 부드러운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따금 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웨이트리스 사라는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또 한 번의 바쁜 하루를 준비했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처음 보는 소년이 들어왔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단정한 옷차림, 버튼업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절대 서두른 적 없는 듯 빗질되어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카운터로 조용히 걸어왔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듯 오직 자신만 볼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는 카운터 뒤에서 친근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소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례한 게 아니라 단지 조용했다. 마치 말이 필요 없는 듯한 태도였다. 사라는 잠시 그를 지켜보며 흥미를 느꼈다. 아이들은 보통 시끄럽고 활기차기 마련인데 이 소녀는 달랐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는 항상 창가 같은 부스에 앉아 배낭에서 책을 꺼내 밥을 먹으며 읽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오직 책의 페이지에 몰두했다. 어느 아침 다른 손님을 서빙하던 사라는 레오가 읽는 책이 익숙한 어린이 소설임을 알아챘다. 그녀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책이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좋은 책이네요. 커피포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어릴 때 그 책 읽었어요. 레오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잠시 얼굴을 살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살짝 위로 올라가며 미소로 보일 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사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수줍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며 레오가 두드러지는 작은 행동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테이블 위 물건을 정밀하게 배치했다. 책, 물잔, 팬케이크, 모든 것이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놓였다. 사라는 그의 세심한 주의력에 끌렸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그에게 중요한 일처럼. 레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졌다. 사라는 그를 더 관찰하며 궁금증이 커졌다. 어느 아침, 그의 평소 아침 식사를 서빙한 후, 사라는 레오가 다이너 문이 쾅 닫히자 눈에 띄게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다. 놀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어깨에 긴장이 감돌았다. 그 소리가 그를 불편하게 한 듯 했다. 괜찮아요. 사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의 표정을 읽으려 물었다. 레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팬케이크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사라를 보았다. 시끄러워요. 그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라는 그 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 마음이 끌렸다. 마치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을 설명하는 듯한 태도였다. 세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모습. 며칠이 지나며 사라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다이너에서 대화가 너무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워지면 레오의 시선이 흐려지고 손이 살짝 떨렸다. 마치 주변 소음이 그를 압도하며 자신만의 공간으로 물러나는 듯 했다. 분명 그는 단순히 수줍은 게 아니었다. 무언가 더 있었다. 어느 날 사라는 궁금증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레오의 평소 아침 식사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레오, 가끔 소음에 민감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레오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잠시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요? 머리가 이상해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사라는 깨달았다. 최근 자폐증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친구의 아이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빛, 소리, 질감 같은 감각적 요소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레오가 자폐증일 가능성이 점점 명확해졌다. 사라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그가 불편할까 봐 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레오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때때로 시선을 피하는 방식, 항상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모습.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시간이 지나며 사라는 레오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람들보다 책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움직임은 항상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모든 행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듯 했다. 대답하기 전 깊은 숨을 쉬는 모습도 사라는 알아차렸다. 마치 대화를 준비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침묵과 신비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레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독특한 방식에 조용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만 그건 그가 덜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어느 아침 팬케이크를 다 먹은 레오는 늘 그렇듯 냅킨을 깔끔히 접었다. 떠나기 전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날 늦게 사라는 레오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되새겼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레오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소년이라는 건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세계의 작은 부분으로나마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녀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할 것임을 알았다. 몇 주가 지나며 레오는 매일 아침 다이너에 왔다. 사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그는 늘 같은 조용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단순한 교환이었지만 사라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레오에게는 일상의 일부였지만 사라에게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고 그들의 작은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라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며 부엌창을 통해 부드러운 황금빛이 비쳤다. 레오는 낡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글거리는 베이컨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그는 이미 스크램블 에그를 다 먹었지만 매일 따라다니는 공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라는 낡은 손으로 팬케이크를 우아하게 뒤집으며 레오가 멀리 있는 눈빛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즉시 말을 걸지 않고 아침의 리듬이 침묵을 채우도록 두었다. 그녀는 레오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먹은 만큼 음식을 접시에 남기는 습관.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보았다. 빛을 잃은 이들에게서 보았던 그 눈빛. 여기 팬케이크 더 있어요. 사라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하고 황금빛 팬케이크 접시를 레오 앞에 내밀었다. 거창한 제스처도 불필요한 말도 없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었다. 레오는 놀라며 올려다보았다. 김이 나는 푹신한 팬케이크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사라가 음식을 내놓는 단순한 행동은 작아 보였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라는 전에 이런 행동을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그 제스처 뒤의 진심을 이전과 다르게 느꼈다.
한참 동안 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어떻게 라는 질문도 그녀의 동기를 묻지도 않았다. 그는 팬케이크를 바라보며 음식의 따뜻함이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퍼지는 따뜻함과 맞닿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포크를 들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침묵을 깼지만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레오가 첫 조각을 먹으며 천천히 씹었다. 그의 시선은 음식에서 사라로 옮겨갔다. 공기 중에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레오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하지만 존재함을 아는 무언가. 사라는 어떤 의도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주목받거나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하지만 깊은 친절의 행동이었다. 오랜만에 레오의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 늦은 밤, 놓친 기회, 끊임없는 의심 뒤 한 입 한 입 사라지는 듯 했다. 팬케이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준다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사라의 친절을 이해하지는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 동료들은 사라가 레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챙겨주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사라, 왜 레오한테 계속 음식을 주는 거야? 동료 에이미가 어느 날 오후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애는 점심도 못 사면서 왜 계속 먹여주는 거지? 다른 이들이 웃었지만 사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좀 도와주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멈추지 않았다. 사라, 진짜로 너 거의 그 애를 부양하고 있잖아.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던데. 사라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동료들의 놀림은 뒤에서 계속되었다. 돈 낭비야, 한 명이 말했다. 왜 공짜로 주는 거지? 또 다른 이가 속삭였다. 사라는 그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스며든 의심이 아팠다. 정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이 친절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 다음 아침, 레오 앞에 또 팬케이크 접시를 내려놓으며 사라는 불확실함에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도울 의무가 없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가 사는 추가 음식과 작은 제스처는 연민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레오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레오가 팬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감사였다.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건 사라에게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감사를 원하지 않았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 단 한순간이라도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레오가 팬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뒤로 물러섰다. 그의 평소 침묵이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바뀌었다. 고마워요. 사라. 그가 조용히 감정이 담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벅찼다. 레오가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몰랐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다른 이들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그날 늦게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라는 동료들의 평소 댓글을 들었다. 아직도 그 애 먹이고 있네. 에이미가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저러려나. 하지만 사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은 판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친절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중요한 건 그녀가 만들 수 있는 변화였다. 작은 행동 하나씩. 며칠이 지나며 레오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더 똑바로 앉았고 그를 둘러싼 무거운 침묵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는 사라가 준 음식이나 친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사라는 그의 눈에서, 더 자주 미소 짓는 모습에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돌보는 작은 방식에서 변화를 보았다. 결국 중요한 건 팬케이크나 추가 음식이 아니었다. 사라가 레오에게 조용히 보낸 메시지였다. 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잊히지 않았어.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그녀는 매일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자폐증 소년을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두 사람의 삶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은 희망, 수용,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아직 우리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이어질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자, 시작해보자. 아침 햇살이 로지의 다이너 블라인드를 간신히 뚫고 들어오며 사라가 카운터를 닦으며 또 한 번의 조용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며 지글거리는 베이컨과 따뜻한 팬케이크의 냄새와 섞였다. 마을의 아늑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 다이너는 단골들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대화가 커피 리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곳이었다. 30대 후반의 사라는 수년간 다이너를 운영해왔다. 그녀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아침 주문을 준비하며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따뜻한 미소와 환영하는 태도로 그녀는 로지의 다이너의 심장이었다. 누구나 필요로 할 때 따뜻한 말과 귀 기울이는 자세를 제공했다. 마을 단골들은 가족 같았고 팬케이크, 오믈렛, 끝없는 커피를 제공하는 편안한 일상은 그녀의 삶이 되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마을이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조용한 갈망이 스며들었다. 사라는 다이너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이 작고 예측 가능한 세상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문이 딸랑거리며 아침 첫 손님이 들어오자 사라는 친근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좋은 아침, 톰슨 씨. 오늘도 평소처럼. 그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오는 지역 농부 톰슨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거친 얼굴이 다이너의 따뜻함 속에서 부드러워졌다. 그래, 사라. 오늘은 베이컨 좀 더 넣어줘. 그가 웃으며 카운터의 단골 자리에 앉았다. 잊을 리 없죠.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무게가 맴돌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훔쳐보았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다이너에서 함께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이 로지의 다이너에 품었던 꿈을 자신이 이루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자신의 꿈이 아닌 다른 이의 꿈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했다. 다이너의 아침 리듬은 늘 그랬듯 이어졌다. 커피잔의 달그락 소리, 베이컨의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라는 자신의 삶에 서서히 스며든 공허함을 느꼈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섬기는 끝없는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험일까? 다른 종류의 목적일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일까? 무엇이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서빙하는 매 접시, 매 미소는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야 할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루의 동작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위로가 되는 음식을 서빙하며 마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언젠가 그 공허함을 채울 다음 단계를 찾아낼 나를 바라며. 조용한 아침, 다이너에는 은식기의 부드러운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따금 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웨이트리스 사라는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또 한 번의 바쁜 하루를 준비했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처음 보는 소년이 들어왔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단정한 옷차림, 버튼업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절대 서두른 적 없는 듯 빗질되어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카운터로 조용히 걸어왔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듯 오직 자신만 볼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는 카운터 뒤에서 친근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소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례한 게 아니라 단지 조용했다. 마치 말이 필요 없는 듯한 태도였다. 사라는 잠시 그를 지켜보며 흥미를 느꼈다. 아이들은 보통 시끄럽고 활기차기 마련인데 이 소녀는 달랐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는 항상 창가 같은 부스에 앉아 배낭에서 책을 꺼내 밥을 먹으며 읽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오직 책의 페이지에 몰두했다. 어느 아침, 다른 손님을 서빙하던 사라는 레오가 읽는 책이 익숙한 어린이 소설임을 알아챘다. 그녀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책이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좋은 책이네요. 커피포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어릴 때 그 책 읽었어요. 레오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잠시 얼굴을 살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살짝 위로 올라가며 미소로 보일 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사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수줍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며 레오가 두드러지는 작은 행동들을 알아차렸다. 그는 테이블 위 물건을 정밀하게 배치했다. 책, 물잔, 팬케이크, 모든 것이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놓였다. 사라는 그의 세심한 주의력에 끌렸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그에게 중요한 일처럼. 왜 레오에 대해 조용히 하라는 걸까? 그녀는 상황의 무게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남자들은 분명히 말했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사라는 그냥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레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돈은 왜 그녀에게 준 걸까? 입을 다물게 하려는 뇌물이었나? 너무 많은 질문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더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나? 사라가 이런 질문들을 곱씹으며 생각은 레오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의 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9살의 레오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다. 때때로 그는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끔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는 그저 아이였다. 모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아이. 그는 가족의 부나 권력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다. 사라는 레오가 그녀가 당연히 여기는 평범함을 갈망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친구를 원했고 가족의 지위에서 오는 압박 없이 놀고 싶었다. 함께한 순간들에서 그는 그저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게 사라를 가장 강하게 때렸다. 레오의 눈빛에 담긴 갈망. 그는 부나 특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다. 그는 비밀의 무게, 기대의 짐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그녀는 레오의 삶 전체를 얽매는 비밀의 거미줄 한가운데 있었다. 레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알까? 손에 든 봉투의 무게는 그녀가 레오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침묵할 수 없었다. 레오를 너무 아꼈기에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레오가 관련된 이상, 그녀는 그의 가족과 그가 그녀에게 숨기려 했던 세계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다. 왜 그들이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하는지, 왜 레오의 삶이 이렇게 복잡한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 권력, 비밀의 세계로. 사라는 좁은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다. 그녀는 그레고리 웨스트의 삶을 조각내어 수백 개의 기사와 인터뷰를 뒤졌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테크 제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간 머릿속에 맴돌던 이름을 입력했다. 그레고리 웨스트. 결과가 쏟아졌다. 헤드라인, 인터뷰, 소셜미디어 포스트. 하지만 기사를 클릭할수록 테크 거물 뒤의 남자는 퍼즐의 조각이 빠진 듯 했다. 모든 기사는 그의 거대한 업적으로 가득했지만 항상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그의 아들, 레오. 사라는 미스터리의 무게를 느꼈다. 그레고리 웨스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은둔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힌 건 그의 비밀스러운 성격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에 대한 거의 집착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졌다. 그녀는 계속 스크롤했다. 그레고리의 복잡한 삶을 더 알게 될수록 그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명성에서 오는 끊임없는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였다. 그의 회사는 끊임없이 미디어의 감시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곧 사라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레고리는 레오를 위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주목받지 않는 페르소나였다. 그녀는 더 많은 인터뷰와 기사를 읽으며 그레고리와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았다. 그들은 그가 레오의 존재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했다. 레오는 가명으로 여러 학교를 다녔고
그들은 심지어 레오가 대중의 눈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환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보안 회사를 사용했다. 하지만 한 이야기가 사라의 주의를 끌었다. 그레고리의 전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다. 그레고리가 내게 말했어요. 누군가 그의 아들에 대한 진실을 알면 그를 망칠 거라고. 이는 프라이버시 때문이 아니었다. 레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 말은 사라에게 충격이었다. 안전이라니. 레오는 미디어의 광풍에서 멀리 떨어진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그레고리는 아들을 세상이 찢어발길지도 모르는 곳에서 보호하기 위해 조용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레오에게 진정한 삶이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호화로운 저택으로 그를 따라갔다. 장식은 불을 외쳤다. 금태 그림, 값비싼 가구, 잘 가꾼 잔디가 보이는 큰 창문.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을 메울 수 없었다. 그들은 긴 복도를 지나 책장으로 가득한 서재에 도착했다. 그레고리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녀는 불안하게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사라는 그레고리를 주에 깊게 살폈다. 그는 통제, 권력, 영향력을 풍기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꿰뚫어 본 적이 있었다. 그의 부에 겁먹지 않을 터였다. 마침내 그레고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레오에 대해 사라가 긴장했다. 레오에 대해 뭔데요? 그레고리가 몸을 기울이며 강렬한 시선을 보냈다. 오랫동안 이 결정으로 고민했어요. 레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내 부의 그림자 밖에서 그에게 삶을 줄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요. 이 세계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레오가 원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줄 방법을 모릅니다. 사라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레고리의 의도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른 모습을 보았다. 무엇이 최선인지, 진정으로 최선인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버지. 나는 레오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레고리가 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항상 내 사업, 권력과 영향력의 세계에 묶여 있어요. 사라, 그 세계는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이자 사업가가 될 수 없어요. 레오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는 사라의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그레고리가 강력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의 고백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어쩌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레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울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레고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켰다. 뭔데요? 사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레오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도울게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레오는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자원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필요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레고리는 그녀의 말을 가늠하는 듯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망설임이 있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레고리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며
의자에 기대어 손을 풀었다. 그럼 합의한 겁니다. 사라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일어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레오의 미래는 그레고리나 누구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레고리의 저택을 나오며 사라는 그레고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레오의 삶에 항상 관여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레오를 보호하고 그가 원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레오가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를 찾도록 도울 것이다. 마을은 몇 주 동안 레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변화는 처음엔 미묘했다. 정확히 언제 바뀌었는지 꼬집기 어려웠지만 공기 중의 따뜻함은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을 전체가 레오의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로 한 듯했다. 레오에게는 세상이 마침내 이해가 되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레고리 웨스트는 한때 레오를 차갑고 멀리서 바라보던 남자였지만 놀라운 일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자선 행사에서 마이크를 들고 군중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레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울렸다. 수년간 나는 두려움과 무지로 그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레오는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삶을 더 공개적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폐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의 여정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앞줄에 사라와 함께 앉아있던 레오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고립과 침묵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레고리의 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기의 변화가 차이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며 그레고리는 약속을 지켰다. 레오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고 그의 이야기는 빌보드, 포스터, 학교에서 공유되었다. 때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사라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이해하는 눈빛은 그가 필요로 하는 위안을 주었다. 사라의 다이너는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레오의 여정을 듣기 위해 왔다. 다양한 삶의 사람들, 가족, 학생, 교사, 노동자가 부스에 앉아 레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자폐증, 조용한 강인함, 매일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배웠다. 다이너는 음식 이상의 장소가 되었다. 희망의 상징, 연결의 장소, 이야기가 공유되고 이해가 자라는 곳이었다. 어느 오후, 젊은 엄마가 딸을 품에 안고 다이너로 들어왔다. 사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그 여인은 레오의 여정에 대해 듣고 사라와 이야기하러 왔다. 제 아들이 있어요. 레오와 비슷해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는 다르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사라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다. 레오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누군가를 고치거나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그들 자체로 있게 하며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근처 테이블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레오를 보았다. 사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레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당신 아들은 고쳐질 필요 없어요. 레오처럼 이해가 필요할 뿐이에요. 날이 갈수록 레오의 다인어 내 존재감은 더 확고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미소로 맞이하고 친절한 말을 건네며 때로는 그의 조용한 활동에 동참했다. 그들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이상 말을 강요하지 않았고 억지로 마음을 열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라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느 저녁 카운터를 닦던 사라는 레오가 평소 자리에 앉아 크레용으로 냅킨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던 조용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역사회의 일부였고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사라는 레오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레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레오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사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미소였다. 레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그녀가 그를 돕는 데 일조했다. 몇 달이 지나며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다. 그레고리는 레오의 여정을 계속 지원하며 공개 연설과 자선 행사를 도왔다. 사라의 다이너는 레오에게 안전한 안식처로 남았고 그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일 수 있는 곳이었다. 지역사회는 그를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 아니라 꿈과 이야기, 진실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진 레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이너의 고요 속에서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갈 때 레오와 사라는 항상 함께 평화로운 순간을 찾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었다. 다이너에서, 지역사회의 심장부에서, 모두의 마음속에서 레오의 자리였다. 다이너는 활기로 가득했다. 평소 대화의 웅성거림은 이제 웃음소리와 커피잔의 달그락 소리로 채워졌다. 오늘은 공기 중에 특별한 따뜻함과 연결감이 있었다. 방은 에너지로 가득했고 단골들 사이에 특별한 흥분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레오와 사라를 보기 위해 왔다. 바쁜 아침이었지만 사라는 카운터 뒤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며 익숙한 얼굴들을 눈에 담았다. 조용히 들어오던 손님들은 이제 레오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었다. 일부는 멈춰 서서 그의 안부를 물었지만 결코 방해가 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은 레오를 진정으로 보았다.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레오는 창가의 평소 자리에 앉아 의자에서 다리를 살짝 흔들며 연필로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작은 예술 작품은 지난 몇 주 동안 다이너 곳곳에 걸리며 모두가 감탄하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그의 영혼을 비추는 창이었고 그의 조용한 시각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라는 팬케이크 접시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레오를 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역사회의 직물 속에 녹아들었고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레오에게 접시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여기, 레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럽 듬뿍. 레오는 팬케이크를 보고 사라를 올려다보며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더 밝았고 존재는 더 단단해 보였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다. 사라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있어, 레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레오의 얼굴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하는 큰 미소로 환해졌다. 그는 작지만 진심 어린 엄지척을 보냈고 사라의 가슴은 녹아내렸다. 그 순간이 전부였다. 팬케이크나 다이너에 관한 게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 함께 겪은 모든 것을 통해 형성된 말하지 않은 유대였다. 다이너는 더 이상 사라가 일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와 레오,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집, 안식처가 되었다. 레오가 팬케이크를 먹으며 단골과 새 손님들의 친근한 대화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며 사라는 깊은 충족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녀는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루가 지나며 다이너는 계속 생기로 가득했다. 사라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채웠지만 그녀의 눈은 자주 레오에게로 향했다. 그가 완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압도적인 기쁨을 주었다. 다이너, 지역사회, 그녀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긴 여정이었지만 도전과 장애를 딛고 이제 그들은 조용한 만족의 순간에 있었다.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사라는 레오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다. 이건 자폐증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랑, 수용, 그리고 단순히 돌보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조용한 이들을 종종 있는 세상에서 레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오늘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레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나치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당신의 클릭은 누군가를 보이게 할 수 있고 그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으니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이야기씩 사랑을 퍼뜨리자.